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아트. 198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중앙을 지켜온 한국의 대표 예술가 백남준 선생님의 다다익선. 1000세대나 되는 모니터와 18m나 되는 웅장한 높이. 거대한 크기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번쩍이는 비디오는 미술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30년 동안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백남준 선생님의 대표 작품 다다익선. 그런데 이 다다익선이 멈춰버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관리하기 까다로운 작품이거든요. 1000세대나 되는 모니터가 가동이 되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거대한 냉풍기 2대가 같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가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살짝 거기서 불꽃이 튄 적도 있었고요. 현재 다다익선을 재가동할 경우 고열과 누전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 이제는 그 많은 수의 브라운관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였죠. 다다익선을 만들던 시기 TV를 후원했던 곳은 삼성전자였는데요. 브라운관이 단종된 이후에는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직접 TV를 공수해오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브라운관 TV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대신 LCD TV 지원은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제는 기술이 너무 바뀌었다는 것이죠. 브라운관 TV에 비해 LCD는 가볍고 수명도 훨씬 오래갑니다. 하지만 브라운관 TV에 비해 매우 슬림하고 평면적이기도 하죠. 곡면을 띤 브라운관 모니터와 모양새가 다르다 보니 작품의 외형을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질감도 달라져 작품 고유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백남준 선생님도 생전에 작품의 수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지인과 동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백남준 선생님이 생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다익선의 제작자가 백남준 선생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건축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다. 예산은 없다. 그분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난 뭐 돈 안 받아도 좋다. 그러고 만났어요, 처음에. 그리고 현대미술관 그 메모지에다가 글을 써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뭐 200~300대가 필요할 것이다. 무슨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편지로 그 스케치들 주고받고 200대, 300대, 400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백 선생하고 나하고 7인치, 20인치, 25인치 유형별로 갖다가 거기다 늘어놓고 그려보고 뭐 한참 하다가 내가 400대 가지고 택도 없다. 1000대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백 선생은 많을수록 좋지? 그래서 이름이 다다익선이 된 거고 그때 나오던 그 브라운관 TV의 수명이 아마 내 기억에 8만 시간이라고. 그러면 그 후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백 선생 말씀이 뭐 그걸 가지고 걱정하냐 이런 식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불이 나가면 시체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예술이 지금 예술이고 그 후에는 난 모른다 이거지. 8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그거는 난 모른다. 지금 여기서 번쩍번쩍하는 이게 중요한 거다. 사실 작품의 복원은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자칫하면 작품의 형태가 바뀌어 원본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복원하는 게 옳은가부터 어떻게 작품을 복원하는 게 좋은가까지 아주 신중하게 논의되어 왔죠. 특히나 비디오 아트의 경우 송출되는 영상, 즉 컨텐츠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담는 그릇, 즉 포맷 또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말이 글의 내용이 됐죠. 글은 형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인쇄술이 발명이 되게 되면서 그 과거의 형식이었던 글이 새로운 매체의 내용이 되는 과정들을 이제 인류 사회가 쭉 겪게 되거든요. 백남준의 야심은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형식을 비디오라는 매체 안에서 새롭게 내용으로 비디오 아트의 복원에 대한 논의는 2010년에 들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는데요. 각 작품의 특성과 소장 기간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독일의 경우 원본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를 주되 최대한 아티스트의 시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죠. 결국 작품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가가 가진 예술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셈이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도 다다익선의 복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문단을 꾸려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작품을 놔둘지, LCD로 교체해 복원을 진행할지, 아니면 다다익선을 철거하고 새로운 작가의 작품으로 공간을 채울지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논쟁이 단순히 한 작품의 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 후손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고요. 한 세대 후에는요, 원래 사용되었던 브라운관 같은 것들은 어렵지 않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는 어려운 문제이지만은요,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정말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말 이것이 최선이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적어도 많은 분들 속에 남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고장이라는 주제로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백남준 선생님의 다다익선. 백남준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셨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웃기네 그러겠지. 사실 유명한 얘기가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는 거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누구든지 믿는 말인데 그걸 한마디로 엎어버리는 거야. 그 양반 처음에 로봇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전시회도 내고 발표를 했다가 언젠가 그걸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 로봇이 뉴욕 어디 길에서 차에 치여 깨지는 해프닝을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깨짐으로써 새로운 또 작품으로 남은 거예요. 어쩌면 좋아했을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떠들리는 게 재밌을 거 아니야? 그래,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